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솔루션 굿플래너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어느새요, 정말 추웠던 겨울 날씨가 가고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옷차림이 점점 더 얇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봄맞이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봄맞이를 하면서도 저희와 함께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방법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굿플래너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굿플래너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전문가분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 참여 가능한데요. 022128-8505번,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접속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굿플래너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굿플래너.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굿플래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솔루션 굿플래너.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최유진 전문가님, 두 번째로는 김정훈 전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윤 전문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잣돈 모으기 노하우부터 예적금, 펀드, 보험, 연금, 주식, 연말정산까지 당신을 위한 진짜 자산관리 최유진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산관리가 상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김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을 선도하는 금융 리더 구윤 전문가입니다. So here we are, you and me, flashing lights, neon. 네, 오늘 굉장히 이 업계에서는요, 자자한 소문이 나 있는 정말 저력 있는 전문가 세 분을 모신 만큼요, 시간은 짧지만 그래도 농축해서 저희가 팁들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열풍이 부는 상황에서요, 다양한 투자 플랜 그리고 종목도 정말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야말로 와, 이런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투자 시장 안에서도 정말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주식시장이 활성화됐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주식뿐만 아니라 ETF 관련 기사 또한 많이 매스컴에서 다뤄지다 보니까 많이 익숙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작에 앞서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매스컴에서도 ETF에 관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ETF가 뭔지 좀 정확한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ETF는 Exchange Trend Fund, 말 그대로 펀드를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인데요.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펀드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서 인덱스 펀드와 주식이 합쳐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외에도 배당주나 가치주 등 다양한 스타일로 추정되는 ETF를 상장이 되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장점들만 다 모아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펀드를 두고 왜 ETF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차이점이 있겠죠. 이 ETF와 일반 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메인 매도 방식에서의 차이점, 그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펀드의 기준 가격은요, 바로 이 순자산 가치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즉 그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이제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ETF도 결국 펀드이기 때문에요. 이 기준 가격도 펀드와 마찬가지로 순자산 가치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런데 이 펀드와 ETF의 이 순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타이밍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이 펀드는 하루에 한 번만 순자산 가치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 우리가 일반 펀드를 매도할 때는 이 하루에 한 번만 계산이 되어지는 가치로 평가를 받는데요. 즉, 이 내가 살 때의 가치와 팔 때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것은 실제 매도를 할 때요, 이 고객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순자산 가치 하락을 경험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반면 이 상장이 되어 있는 ETF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순자산 가치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ETF는 말 그대로요, 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그때 보여지는 그 가격대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타이밍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타이밍에 대한 차이 말고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ETF는 펀드와 비교를 했을 때 좀 네. 저렴한 수수료를 또 거래 수수료가 이제 좀 장점인데요. 네. 펀드 대비 거래 비용이 낮고 이제 세금이 적다라는 점에서 주식형 펀드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식형 펀드의 수수료는 한 1%에서 3% 정도로 이제 빠른 기간 안에 환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약금의 역할을 하는 환매 수수료가 있는 반면에 ETF의 기타 비용은 0.15%에서 최대 1% 정도 이제 수수료가 적용이 되면서 환매 수수료 또한 없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누구나 손쉽게 투자를 할 수는 있고 거기에 더해서 훨씬 예적금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요즘은 2030 투자자들에게도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윤 전문가님, 우리 ETF 투자의 유행 대중화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요즘 동학개미 운동이다, 코스피 3000 돌파다 등 정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맞아요. 주변에서 많은 유혹으로 인해서 잘 확인해 보시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대부분 공부를 제대로 하고 안전적인 투자를 한다면 이보다 좋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대부분 고객님들은 투자를 하고 싶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투자는 하고 싶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잘 알고 있는 테마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기에는 ETF만큼 좋은 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ETF 관련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ETF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 트렌드를 따라가야겠죠. ETF 안에서도 가장 핫한 트렌드,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그린 뉴딜과 관련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그린 뉴딜 어떤 이슈들이 나왔나요? 그린 뉴딜이란 기후위기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그린과 국가의 주도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뉴딜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친환경적이면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면서 정부에서 직접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네. 이 정책은 2008년 영국에서 처음 제기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맞아요. 들어서면서 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강조하며 여러 정책 수립과
기업과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메가 트렌드인데요. 네. 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이 2050년도까지 탄소 의존도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탄소 아예 중립선언과 함께 없애겠다고. 맞습니다. 예. 네, 이 취임 이후에도요, 이 기후 세계 정상회의를 설립을 하셔서 네. 이 2030년도까지 이제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네. 네, 요즘에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제 고객님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지인들도 많이 물어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새로운 정책과 관련된 이슈인 만큼 자세하게 확인을 하시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 최근에 또 핫한 트렌드 ESG와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데요. 네. 투자 의사 결정 시 사회 책임 투자 혹은 지속 가능 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사회 책임 투자란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여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했던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네. 기업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서 평가를 합니다. 즉, 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 방식은 투자자들이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의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제가 좀 더 정리해서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단순히 이제는 재무적 성과만을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사회나 환경, 지배구조 등의 이런 보이지 않는 네. 비재무적인 가치 요소 평가들이 이제 중요시됐다라는 점이죠. 네, 실제 2019년부터 ESG 관련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파생 상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ESG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 상품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ESG 관련 상품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ESG 트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고, 앞으로 전망 괜찮을까요? 네, ESG 평가 지수가 높은 회사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라고 합니다. 일종의 투자 섹터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셈인데요. 네. 이는 신생 ETF 상품이 증가해서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ESG 관련 ETF가 매년, 매 분기마다 꾸준히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운영사에서도 ESG 관련 회사에 대한 투자가 메리트 있다는 생각을 하는 증거입니다. 확실히 이쪽으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는 거죠. 가장 확실한 건요, 이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한번 보시면은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이 ESG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 5년 전까지만 해도요, 네. 이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한 언급을 약 한 19회 정도 언급을 했다라고 하면, 네. 이 현재는 이 45회 정도로 이 2배 이상 급증하는 현황을 볼 수 두 있습니다. 배나 많이요. 네. 네, 이러한 영향이 과거 투자 종목 선정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ESG가 메가 트렌드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트렌드는 맞지만 막상 처음 주식 투자, ETF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추천하는 투자 방법 이런 게 혹시 따로 있을까요? 저라면 ETF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것을 추천해 볼 것 같습니다. 정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역시 저랑 좀 결이 맞으신 것 같으세요. 네. 저도 실제 이 필드에서 네. 고객님들을 많이 응대를 할 때 이 네. ETF에 대한 투자 섹터에 대해서 꼭 권장을 해드리는 편인데요. 네. 사실 메가 트렌드임에는 맞지만 네. 뭔가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아직까지 ETF가 간접 투자 중에서도 이 단중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저도. 두 분 의견은 동일해요. 그러면
우리 최유진 전문가님은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식이 저금리 시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제 목돈이 없는 젊은 직장인분들이 적은 돈에 이제 일일비해서 이제 그 외 금융소득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주식 투자의 부정적인 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시간을 많이 쏟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ETF 투자 같은 간접 투자가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 모두 ETF가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ETF가 좋은 거는 알겠는데 어떤 종목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종목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탑3는 테마 종목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종목은 탄소 중립 관련 ETF입니다. 조금 전 이 ESG랑도 상당히 닮아 있네요. 네, 네. 한국거래소와 S&P가 만든 그린 뉴딜 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고요. 네. 지난 2월 5일 네. 미래에셋, 삼성, 한화, NH 국내 대표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 종목은요, 미디어 컨텐츠 ETF인데요. 최근 K-드라마 정말 대세이죠. 맞아요. 네, 혹시 스위트홈 보셨나요? 저는 네. 무섭다 그래서 아직 안 봤는데 요즘 탑 10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네네.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정말 퀄리티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최근 넷플릭스에서 대박이 나서 전 네. 세계에서 약 2,200만 가구가 시청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와, 합니다. 네.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집콕족들이 많아지면서요. 넷플릭스 지난 결제액이 그 전년보다 2배나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막 실제로도 주식 시장에서도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갈수록 컨텐츠 힘이 중요해지는 시기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인데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져온 테마 종목은요. 5G ETF입니다. 2021년 5G 확산의 해라고 할 정도로 정부에서 2021년 5G 산업에 2조 7천억을 투자한다는 소식인데요. 엄청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5G 알짜 종목으로 구성된 KB스타 FN 5G 테크를 주목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5G 관련해서 네.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무선 통신 장비 회사 KMW가 약 14.69% 편입이 됐고요. 전 세계 1위 5G 이동통신 안테나 기업인 에이스테크 네. 5%, 솔리드 OE 솔루션 등 진짜 알짜배기만 모은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5G 쪽 KMW만 해도 워낙에 이 몸집이 큰 종목이잖아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뭐 탑 10 안에도 들어있을 만큼 믿을 만한 종목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ETF는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ETF만큼 앞으로 성장이 매우 기대가 되는 상품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 세 분을 통해서 ETF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ETF라고 하면 단어만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좀 어려운 감이 있었는데 워낙에 이렇게 또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들, 오늘 들어봤었던 3가지 종목들 저도 꼭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격 재테크 분석 솔루션 굿플래너. 굿플래너에서는 방송에 출연하시는 우리 전문가분들과 시청자 여러분을 직접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전화 참여 가능합니다.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남겨주시면은요, 여러분의 참여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먼저 유튜브 검색창에 알토마토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주소를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시간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채널 고정!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굿플래너.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굿플래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전격 재테크 분석 솔루션 굿플래너에서는요,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전문가님 세 분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 이번에 3350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평소에 주식 그리고 펀드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회사 세미나에서 비과세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추천받아서 찾아보던 중에 ISA 그리고 변액보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오르는 세금들에 비해서 비과세 자산으로 돈을 지키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세금에 대한 이슈는 끊이질 않고 있어요. 이 비과세 꼭 필요한 건가요? 네, 이 시청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절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비과세 제도는요. 네. 사실 요즘 투자 열풍과 들어서요. 이제 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과세. 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요. 네. 이 과세 표준에 따라 이 누진세, 즉 비례성의 세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네. 이 소위 말해서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는 세금 구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있죠. 쌓여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에 소득이 많이 잡히시는 분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으신 문제인데요. 어. 이 투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만 보아도요. 네. 이 상대적으로 10%의 세금을 절세했다면 네. 상대적으로 10%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 같은 효과를 얻기 때문에요. 네. 이제는 투자가 필수가 된 시대가 된 만큼 이와 동일하게 세금과 이 비과세도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비과세 제도가 조금 더 안 좋아졌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이 대부분 비과세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네. 이 비과세 제도에 대한 변천사를 한번 짚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예금, 적금 등으로 이 발생이 되는 이런 상황 안에서요. 이 15.4%의 이자 소득세를 좀 과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과거 고금리 시대에는요. 네. 받는 이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자 소득세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는데 네. 이 요즘은 제로금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자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이 15.4%의 이자에도 많이 민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1990년도에 신설된 이 최초의 비과세는요, 이 3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 기간이 5년, 7년, 그리고 10년까지 늘어나게 되었고요. 이 2013년도에는 일시납 2억 원이라는 한도가 신설이 되었고, 최근 2017년도에는 일시납 한도가 1억 원, 그리고 월 적립보험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이라는 허들이 생겼습니다. 네. 이 과거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전까지는 사실 나라에 많은 투자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은 투자를 위해서 당연히 은행에 막대한 대출을 요구를 했죠. 네. 그래서 은행 또한 이 국민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네. 고금리 정책과 비과세 그렇죠. 절세 전략을 펼쳤는데 네. 이 서민들이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게 만든 이 비과세 제도가 네. 이 일부 소수의 부자들의 어떤 세금 회피 용도로 악용이 되는 그렇죠. 사례도 있고요. 네. 네, 점점 늘어나는 복지 대조로 인한 세금의 증대, 그리고 소득세의 이 과세 기반이 침식되고 있는 등 이 여러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기 계속해서 때문에 격차는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대부분 이런 정황들을 볼 때요, 이 네. 앞으로의 비과세 제도가 음.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은 좀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비과세 상품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은행, 뭐 증권, 보험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금융 상품을 접하는 금융 3사라고 하죠. 네. 은행, 증권, 보험사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은행에선 네. 준비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요. 네, 맞습니다. 이 네. 저축 상품 같은 경우는요,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이 65세 이상의 노약자나 장애인, 뭐 국가유공자, 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이 특정
일정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만 근데 합니다. 이건 조건이 조금 있는 거네요. 네, 조금 까다롭다라고 네.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조건이 해당이 되시면요, 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를 가져갈 수가 전액이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 네, 이 두 번째로는 이 ISA입니다. 네. 이 IS, 이 ISA가 근데 뭔가요? 네, 이 종합증권 계좌라고 이제 약자를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대부분 네. 이제 은행에서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도 가입이 다 가능한 상품인데요. 네. 이 한 가지 상품으로 하나의 투자만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IS의 강점은 뭐냐면 이 하나의 계좌 안에서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양한 어떤 집합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계좌인데요. 네. 사실 이 3년 납부할 경우에 비과세 기능이 주어지고요. 연간 200만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이 절세 전략을 펼칠 수가 있어서 많이들 이슈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ISA는요, 이 200만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 처리가 되고요. 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요, 9.9%라는 분리과세를 적용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좀 이 3년 내에 좀 단중기적으로 비과세 전략을 펼치시고 싶은 분들은 좀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일 것 같습니다. 단기를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상품 IS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보험사의 이 연금보험, 즉 이 세제 비적격 상품입니다. 세제 비적격 상품. 네, 맞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네, 이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과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150만 원이라는 월납입 보험료 안에서요, 이 조건과 기간을 충족을 했을 때 향후 수령하는 이자 차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를 가져갈 수 전액이에요, 있습니다. 또? 네, 전액입니다. 그래서 이 가입 조건의 충족 여부만이 이 보험사 비과세 혜택의 조건이기 때문에요. 사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방법 중에 좀 하나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이러한 어떤 연금보험 적립금이 기존의 금리 연동형 상품, 네. 더 나아가서는 펀드로 투자가 되는 변액, 네. 그리고 달러의 환차익을 노리는 어떤 달러 연금보험처럼 다양한 어떤 솔루션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선택의 폭을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도는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안에서도 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의뢰자가 기다렸던 이런 솔루션을 알아봐야겠죠. 그 전에 보험사 비과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받았던 변액 상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변액보험은 사실은 생명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상품입니다. 네. 이 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이런 보험 상품과 이 주식 등의 투자의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성 상품이 결합이 된 건데요. 이 변액 목적은 가입 목적에 따라 맞는 상품을 선택을 잘 하셔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이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펀드의 결합. 맞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한번 짚어드리면 이 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요, 이 보험사의 별도인 특별 계정에 산입이 돼서요, 네. 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서 적립금이 변동이 되는 형식입니다. 네. 이 사망보험금이나 이 해지환급금이 반영시켜서 이 보험기간 중에 이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방식의 생명보험을 뜻하고요. 네. 이 확정 금액을 지급을 하는 정액형 보험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변액보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실적에 따라 어떤 물가 상승률의 기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전형적인 투자 상품인데요. 따라서 이에 따른 어떤 투자 리스크 또한 고객이 가져간다라는 점까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액보험만의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올해 그리고 작년부터 투자가 이제 붐이 되면서 사실 주식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이 또한 변액 또한 핫한 이런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크게 7가지의 이런 기능을 좀 가져왔습니다. 7가지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이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아마 자산 전략을 펼치실 때 좀 유용하실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수익성입니다. 어. 이 계약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요, 다양한 펀드 라인업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어떤 은행의 예금이나 어떤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네.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운용의 전문성입니다. 대부분 고객들이 직접 투자 섹터를 찾는 거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럼요. 하지만 펀드라는 거는 간접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요. 네. 어떤 전문적인 펀드 운용을 통해서요, 네. 조금은 트렌디한 자산 운용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위험 회피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적립식 펀드와는 다르게 이 변액보험은요, 이 펀드 변경
기능이라는 걸 통해서 장기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적절한 펀드 배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 또는 수익률 방어가 가능하고요. 네. 이 네 번째로는 안정성입니다. 네. 이 변액연금보험, 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연금 개시 시점에는 이미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 보증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납입 기간 중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해서 손실을 봤더라도 연금 전환을 통해서 원금 정도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라는 장치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도요. 네. 이미 7가지 중에서 가장 필요한 2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뭐 맞습니다. 하이 리스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맞습니다. 수익성은 굉장히 좋고 리스크는 적고 이런 수익성도 좋고 안정성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탈도 많고 말이 많은 부분이 어쨌든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사업비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5번째는 아무래도 보험사의 상품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비과세에 대한 혜택까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이 투자를 통한 수익률의 극대화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서 세금 회피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변액보험 또한 1인당 비과세인데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는요, 자유롭게 절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0년 이상 까지 유지를 체크를 통해서 이 제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요. 이 아무래도 고액 자산가 분들이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6번째는 노후 자금입니다. 이 종신연금, 확정연금, 이 상속연금 등의 다양한 연금의 기능을 통해서요, 나의 어떤 현금 이벤트라든가 가계 경제에 따른 어떤 연금에 맞는 산정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는 유동성입니다. 네. 이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이 10년 이상의 어떤 장기 상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하지만 이 대부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럼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변동성에 많이 두려워하시는데요. 이 중도 인출 기능에 따라서 자금을 유연하게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도 인출, 잦은 중도 인출은요, 이 변액보험의 적립금에서 차감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잦은 중도 인출은 이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잦은 중도 인출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끝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솔루션까지 들어볼게요.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IS가 아닌 보험사의 어떤 비과세 혜택을 통해서 자산운용 전략을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계 보험사의 변액보험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 ISA는 상대적으로 기간과 조건을 떠나서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가 너무 협소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내가 자산을 저축을 하면서 이 15.4% 세금을 적용받는 원금 자체가 커진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액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이 저는 조금 우선순위를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네. 더 나아가서 이 적립금 운용 방식을 이제는 투자성으로 운용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네. 제로금리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쵸. 이러한 투자 섹터까지 같이 취하셔서 좀 원활한 자산 전략을 택하셔야 되고, 네. 제가 앞서서 특히나 이 외국계 보험회사를 좀 언급을 드렸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 변액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 네. 그대로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어떤 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보험사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막는, 즉 채권형 의무 편입 비율이라는 것을 산정해 놓았는데요. 네. 이 몇몇 특정의 외국계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런 채권형 의무 편입 비율이 아예 제로인 데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요, 100%의 주식형 투자, 즉 공격적인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외국계 보험사까지 알려드린 팁을 좀 전해드리고 이렇게 싶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의 성향을 먼저 좀 체크를 잘 해주시고, 네. 나의 어떤 근로소득이라든가 소득 기반 내에서 이 금액대를 잘 선정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변액연금 보험 같은 경우, 그리고 이 비과세, 중도 인출, 더 나아가선 추가 납입 기능을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요, 이 수익성, 유동성, 비과세, 마지막으로는 원금 보장, 이 4가지 섹터를 한 번에 내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정훈 전문가의 정말 디테일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문의사항 많으실 텐데요. 전화 참여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참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이 중에서 제가 이번에는 상담을 직접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예비 부부, 예비 신부라고 예신님의 사연을 제가 꼽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2868님의 사연입니다. 문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 전에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도 봤는데 도대체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신청해 봅니다. 현재 보험의 상태는 어떻고 제가 어떤 보험을 추가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라고 문의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2868님. 자, 전체적인 보장 분석에 있어서 보장은 충분한지 혹은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요청해 주신 그런 사연인데요. 요즘 결혼 전에 결혼 상대의 가족력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보장 자산 등을 파악하고 결혼하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님의 현재 보유 중인 보험부터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비 신랑님 보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이는 33살이시고 월 보험료는 42,000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네요. 네, 갱신형 암보험 한 건과 운전자 보험 한 건 이렇게 유지 중이시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한 90% 이상이 가입되어 있다는 실손보험은 현재 따로 없으시네요. 보장 내용을 보면 암 진단금 5천만 원, 암 수술비 300만 원 이렇게 담보 2개를 보장을 받고 계시는데 네. 전반적으로 30대 남성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보장 내용이 많지는 않으세요. 솔루션에 앞서 보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할 때 주로 고민하는 부분이 4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보장의 범위, 보장 기간, 보험료, 보험금의 크기 이 4가지 정도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먼저 보장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네. 보장의 범위는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는 3대 질병인 암, 뇌, 심장에 대한 보장은 얼마나 챙겨갔는지, 네. 실손보험은 있는지, 입원이나 수술 등 이제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적절하게 보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정말 이 필수적인 거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암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암과 소외암, 유사암 등 이제 보험사마다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에 우려되는 부분이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어서 네. 보장 금액이 충분한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 구분이 보험사마다 다르다고는 하는데 일반인인 제가 봤을 때는 구분이 정말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좀 전문가분과 함께 상담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중에서 이제 네. 소외감과 유사암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외감이란 말은 이제 네. 생명보험사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면서 네. 유사암은 손해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다른 거지 뭐 이게 아예 다른 암이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보험사마다 조금씩 명칭이 다르다. 명칭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예. 있어서 이거는 네.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가입을 하시는 걸 조금 네.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뇌와 심장에 관련된 질환인데요. 현재 예비 신랑님께서는 이제 뇌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금은 아직 하나도 없으신 상태이십니다. 네. 뇌와 심장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이제 꼼꼼히 보셔야 될 중요한 질병 진단금 중 하나인데요. 뇌질환은 크게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로 분류가 되며 네. 과거 보험 같은 경우는 뇌졸중까지만 보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는 그보다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꼭 보장을 챙기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뇌출혈 환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뇌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 환자들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 관련 질환 중 이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질환들을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이제 관상동맥이 막혀
갑자기 심장 근육이 죽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에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협심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적어지다 보니 가슴 답답함, 흉통 등의 증상을 느끼시는 이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심증은 이제 급성 심근경색에 비해 이제 생명에 치명적이지는 않은 질환이지만 이제 발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을 꼭 챙겨 가시면서 생명에 조금 치명적인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조금 더 높여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협심증의 경우에는 남녀 발생률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훨씬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특히 남성분이거나 가정이 될 예정이시라면 그 진단금의 크기를 충분히 가지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실손보험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실손보험이 2021년 7월에 개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실손보험 또한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장 분석 범위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렇다면 보장 기간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장 기간도 빼놓고 갈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주요 질병이 발생하는 연령과 노후 의료비가 발생할 것을 감안을 하셔서 보장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보험금의 크기와 보험료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 가치에 따라서 가정별로 이제 혹은 개인별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네. 최소 질병 진단금은 연봉의 2배 정도를 책정하시고 사망보험금은 연봉의 3배 정도를 책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험 부당자산을 가지고 가셔야 하고요. 만약 가족의 경제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된다면 이제 남은 가족들이 겪는 이제 경제적인 고통 또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21% 정도가 60세 이전에 사망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사망률과 비교를 했을 때 약 2.5% 정도 높은 2배가 넘어버리네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10명 중 2명의 남성이 60세 이전에 사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남겨진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이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신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종신보험이란 이제 사망 원인과 시기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보험인데요. 주로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집안의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많이 준비를 하시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신보험에도 가입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네. 종신보험의 목적인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고 싶은데 보험료에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께는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둘 다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가는 보험인데요. 네. 그 차이는 이제 보험기간에 보험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종신보험은 가입 후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보장기간을 가져가는 반면 네. 정기보험은 미리 보장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종신보험보다는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해지 상품이나 건강체 할인 특약을 통해서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네. 준비를 가져가실 수 있으시며 가장 좋은 것은 나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 한 살이라도 어릴 준비를 때.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예비 신부님의 보험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생명보험사에 실손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 CI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이 CI 보험이라고 하면은 제가 뭔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네. 보린인 아나운서님께서도 보린이요. 네. 주린이에 이어서 보린입니다. 네. 네, CI 보험에 대해서도 네. 알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항상 고객님들을 만나 뵈도 이제 CI 보험에 대한 네. 걱정을 이제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해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네. 굉장히 고민스럽게 하는 보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CI 보험이랑 크리티컬 릴리스, 곧 네. 중대한 질병이라는 중대한 질병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아픈.
네, 그걸 좀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 네, 보장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네. 보험사와 이제 고객님들 간에 조금 갈등이 좀? 예, 말이 많았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CI 보험을 검색창에 검색을 네. 해보시면 네. 무수히 많은 비판하는 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현재 많은 분쟁의 결과로 네. 암 진단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으나 뇌와 심장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도 지급이 미흡하여서 그 자체로 좀 아쉬운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본인이라서 잘 모르는데 그만큼 꼼꼼하게 좀 알고 가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신님 그리고 예랑님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우선 네. 예랑님 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진단금과 사망보험금 그리고 실손보험을 다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네. 그래서 월 소득을 고려를 하신 다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활용을 하셔서 네.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특약으로는 진단금을 연봉의 최소 2배 정도를 세팅을 하시고 네. 보장의 범위는 일반암과 소외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와 화혈성 진단비를 모두 챙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입원비와 수술비 등 젊을 때 비갱신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특약들도 이제 알맞게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암 진단금의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 생명보험사의 상품과 혈관질환이 조금 저렴한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조립을 하셔서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또한 실손보험도 7월에 개정되기 전에 네. 이제 그 전에 병력을 따져보시고 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7월에 가입 가능한 개정된 실손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부담금의 상향과 이제 네. 통원치료의 축소로 이제 조금 디메리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또한 우리 예신님 보험은 이제 CI 보험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보험료 다이어트를 통해 특약을 조금 줄이시고 아직 30살 미만이시니 전반적으로 어린이 보험으로 부족한 보장을 채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해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고 보험료가 부담되실 경우에는 전체를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신님 그리고 예랑님 많은 도움 받으셨나요? 이번에 제가 문자 직접 선택해서 사연 읽어드리고 또 플랜까지 짜드렸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굿 플래너.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12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굿플래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그럼 오늘 ETF 투자부터 해서 보험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굉장히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이런 투자 판단,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네.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이만큼은 이런 건 유의해야 된다. 아니면 뭐 투자하실 때 자산 관리를 할 때는 꼭 지켜야 되는 자세, 팁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시청자님께 재테크를 하실 때 꼭 고려해야 하는 3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수익성인데요.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네. 것은 수익에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현재 저금리, 저성장 시대이다 보니까 더욱더 수익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를 맞춰서 또 따라가야죠. 그렇죠. 네. 네. 두 번째는 안정성인데요. 네. 내 자산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냐에 따라서 아무리 수익성이 좋다 한들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안정성도 확인을 해보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세금인데요. 네. 세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정말 요즘 세금적인 부분에 정말 민감한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절세 시대라고 할 정도로 네. 절세를 하는 방법도 또 자산 증대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이 자산 관리라고 하는 분야를 항상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어요. 방법이 네. 정말 여러 가지니까. 맞아요. 정답이 네. 없기 때문인데요. 네. 이 제가 요즘 좀 걱정이 되는 건 네. 이 너무나도 많은 정보의 홍수고요. 이 네. 소위 말해서 너튜브를 통해서도 네. 이 여러 매체에서도 카더라하는 정보가 너무 많기 저도 귀가 때문에요. 너무 얇아진 것 네, 같아요. 너무 이런 정보 안에서 네. 팔랑귀가 되기 쉽다라는 네, 네, 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대부분 단순히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네. 주식이나 뭐 펀드 등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쵸? 네. 하지만 제가 오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드릴게요. 네. 이 투자란 이 기존 방식을 벗어난 내가 네. 경험해보지 못한 네. 이 새로운 플랜을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꼭 주식, 펀드 여기 안에만 갇혀서 생각하지 말고 네, 우물 안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넓은 걸 바라봐라.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말은 이 너가 나보다 수익률이 더 좋게 나왔으니까 네. 너가 좋은 투자를 했다는 이런 상대적 비교를 하란 것이 아니라요. 네. 이 조금은 좀 더딜지라도 네. 과거의 나와 비교를 했을 때요. 이 그쵸. 조금씩 성장하는 본인만의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믿으셔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네. 이 투자의 주체성을 가지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팔랑귀가 아니라 네. 본인의 투자관을 빠르게 성립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최유진 전문가님의 팁, 뭐 유의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이제 네. 앞서 말씀해주신 정훈 전문가님과 어떻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수용하는 데 있어 각각의 정확한 본인만의 투자관을 가지시는 걸 추천을 그쵸.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해도 본인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이제 쓸모없는 정보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투자를 시작을 하실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도 좋으며 이제 그 의견을 이해하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본인만의 투자관을 꼭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의 전문가님의 팁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솔루션 굿 플래너 최희정의 진행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살펴봤는데요. 네, 방송이 끝나도요. 저희 굿 플래너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 자산에 대한 궁금한 점, 그리고 나는 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나 전화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여러분의 참여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www.altomato.com으로 접속하시면은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청자 의견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very minute is mine. I'm taking my time, taking my sweet tim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